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 5달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수백억 원대의 전기공사를 몰아준 한전 상임이사와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항공사가 광주 김포 노선 취항을 이달 안에 시작합니다. 함께 추진했던 무안 인천 취항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첨단 금융기술과 제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2018 광주 국제금융산업전이 오늘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거의 반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온도는 과연 어떨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기본급이 오르지 않는 구조 때문에 지난 7년간 투쟁으로 급식비 수당 등을 겨우 올려놨는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개학이 돼도 말 한 자리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광주 지역 제조업체 138곳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 63%가량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돌렸고 각종 복지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지금 경제 사정도 안 좋은 데다가 대기업에서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임금은 올라가고 일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90여 명 가운데 40%가량은 지난해에 비해 1에서 5%가량만 인상된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주의 8%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직원을 감원했거나 감원할 예정이라고 답해 근로자들의 고용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 정책이나 노동 정책 또 그리고 공정거래, 그러니까 원하청 간의 관계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 또한 같이 이제 보완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 사업주 절반가량은 동결하거나 1에서 3%가량만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반면 근로자 절반 이상은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입찰 비리로 수차례 물의를 빚어왔던 한국전력에서 이번에는 대형 뇌물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전기공사업자들과 한전 간부들 사이에 오간 검은 돈이 5억 원대 이를 정도였는데요. 한전 본사 상임이사부터 지역본부 간부까지 얽힌 구조적인 비리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기공사업체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은 모두 9명입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이 중 오간 뇌물의 규모가 큰 한전 본사 상임이사 60살 A씨와 본사 간부 57살 B씨, 지역본부 간부 52살 C씨, 그리고 돈을 건넨 공사업자 3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습니다. 많게는 1억 7천만 원을 받은 간부는 본사 간부와 본부장, 부하 직원들에게 뇌물을 분배해주며 다른 지역의 5배에 이르는 추가 예산을 배정해 공사업자들에게 몰아줬고 공사 편의도 봐줬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당 지역본부 추가 예산의 40%인 200억 원대 추가 예산을 몰아받은 공사업체들은 받은 예산의 2%가량을 일종의 인센티브로 임직원들에게 떼어주고 나머지 이익을 챙겼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때도 일정 금액을 상납하는 그러한 구조적 비리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한전 직원들이 눈을 감아주는 사이 이 공사업체들은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어 지난 4년간 850억 원대의 배전 공사를 불법으로 중복 낙찰받았고 일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넘겼습니다. 대형 비리에 온상이 되는 사이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김포 노선을 오가는 하늘길이 확대됩니다. 신생항공사가 이달 말부터 운항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 항공사가 추진 중인 무안 인천 노선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항공업계 최초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생항공사 에어필립이 오는 30일 광주 김포 노선을 첫 출항합니다. 50인승 비행기를 투입해 하루 3차례씩 광주와 김포를 오갑니다. 이 노선을 매일 2차례씩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 서울을 오가는 하늘길이 확대되는 겁니다. 시장 차별화에 있어서 가격은 조금 매장구사 비슷하고 좀 더 고급 서비스를 지향하는 그것이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 2호기와 3호기를 추가로 들여오고 매년 2대씩을 추가해 오는 2022년까지 비행기를 12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광주에서 김해나 양양 등 내륙 공항을 연결하고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흑산도나 울릉도 운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까지 운항 범위를 넓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항공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후발 항공사로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취항이 코앞이지만 광주공항에 공간이 없어서 이동식 임시 창구에서 고객을 맞습니다. 가장 공을 들였던 무안 인천 노선도 당분간 운항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4월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고 노선 개설을 추진해왔지만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라서 운항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점하고 항공사도 있다 이거죠. 예. 그 외에 제외한 편들을 찾으려니까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지역민들의 항공 편익과 무안공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에어필립이 항공업계의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현대차노조가 광주 투자를 반대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노조의 반대에도 사측이 광주형 위탁 공장에 투자하는 것은 올해 임금 협상에 앞서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울산 공장에서 양산 예정인 신차나 다른 생산 물량 일부를 광주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투자 협약서에 서명하면 즉각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첨단 금융기술과 제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2018 광주 국제금융산업전이 오늘부터 23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독일과 일본, 중국 등 14개국 140여 개사가 참여해서 350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금형 가공이나 성형기기 등 금형과 소재 분야뿐만 아니라 생산 자동화 설비 등 스마트 공장 자동화 분야가 전시돼 제조업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남 광역 기초의회에 입성한 당선인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또 의원 경력이 없는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광역 기초의회 일꾼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전남 도의원 58명 가운데 41명이 정치 신인입니다. 나이도 한층 젊어져 무안에선 30대 도의원이, 목포는 도의원 당선인 가운데 4명이 40대입니다. 전남 22개 기초의회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절반이 넘는 128명이 새로운 인물이고 고흥과 완도군 의회는 3분의 2가 넘는 새로운 인물들이 당선됐습니다. 초선 의원이 대거 진입하면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기대되지만 전문성과 경험 부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각 의회는 초선 의원들을 위한 의정 활동 자료를 새롭게 제작하고 전문기관 교육도 잇따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4년간 의정 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그다음에 의정 활동에 대한 의회의 모든 사항들을 알려드리는 광역 기초의회 일당 독주 우려도 많습니다. 전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3분의 2 이상이, 광역의원은 90% 이상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지만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집행부 감시 기능이 무뎌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만과 오만에 빠져서 축배를 들지 마시고 더욱더 지역민과 주민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주당과 초선 위주로 재편된 전남 지방의회,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는 당선인들의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영석 광주시장 당선인이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행보로
광주적 노동계와 경제계 대표를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4일 광주 상공회의소에 이어 지난 18일에는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를 찾아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광주적 사회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4년간 광주시정을 이끌어온 윤장현 시장의 임기가 이번 달 말에 마무리됩니다. 평소 시민시장을 표방해온 윤 시장의 시정을 시민사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윤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기성 정치인이 아닌 시민활동을 하셨던 분이 시장이 되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명확하다는 것이 주변의 평인 것 같습니다. 시민시장을 표방을 했지만 초반에 측근 비리가 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인 행정의 변화가 크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안타까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윤장현 시장이 임기 동안 거둔 가장 큰 성과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가장 큰 성과는 역시 행정의 시민사회의 마인드를 접목시키는 계기점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점 같고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청년 사업과 관련돼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청년센터가 개소되었고요. 드림 사업이나 청년 수당 등 과감한 정책들을 펼쳤던 것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광주 공동체 실현을 기본적인 목표로 두고서 광주역 일자리 등을 방향을 제시했고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되어집니다. 네. 네. 반면에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점은 좀 아쉬웠다라는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시민시장을 표방을 했지만 정확히 자기 컨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네.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이제 행정의 변화라든가 소통 시스템의 구체적인 것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 좀 평가에 있어서 박하게 좀 듣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살펴보면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호성이 있어서 물론 이제 기간은 이제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성과를 좀 내오지 못했던 것 같고요.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들 좀 익히지 못해서 청년 당사자들 속에서는 약간 이견들이 표방이 되는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윤 시장의 행정이 시민사회와 가장 많이 부딪혔던 점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와 관련된 문제 하나 있고요. 네. 민간공원 개발 문제라든가. 네. 이제 이는 전반적으로 광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방향이 조금 부재했던 것 같고 네. 전략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들과 비슷한 성과주의의 자기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효율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개발 등을 목표로 해서 도심 곳곳에 고층 건물이 너무 난립하는 것. 이것은 전반적으로 도시 설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일정하게 확립하지 못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시에서 봤을 때 장기적이고 굵직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제시를 못했다. 예, 이런 평가가 네, 있군요. 그럼요. 예. 자, 시민사회 책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견제자로서의 역할. 네. 물론 시민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여기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요. 먼저 시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면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가 개입하고 역할을 할 수 있고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시민사회 또한 자기의 정책적인 역량이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시민사회도 여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다음 시장한테는 이런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수백 마리씩 발생하는 유기견 관리와 보호 대책을 놓고 민간단체와 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0수억 원이 들어가는 공공보호시설 건립과 운영 방안을 놓고 시각차가 큽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한 자원봉사자가 순천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소를 촬영한 화면입니다. 개 한 마리가 대형견에 물린 듯 목 부위 피가 흥건한 상태로 죽어 있습니다. 배설물이 전혀 치워지지 않은 채 널려 있는 우리 한켠에는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죽은 듯 쓰러져 있습니다. 어떡해, 아가야, 미안해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사로 추정됩니다. 최근 순천 지역 동물보호단체는 시 당국이 이처럼 전문성도 부족하고 유기견 보호에 대한 관심도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장사상충을 한 달에 한 번 먹이는 것도 모르는 이 실무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믿을 수가 없어서요. 13억여 원이 투입돼 내년 초부터 가동될 시 공공보호시설의 운영 방안을 놓고도 양측의 이견과 반목은 심각합니다. 단체 측은 가능한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조성해 자원봉사자들이나 민간단체와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순천시는 그러나 민원 때문에 교외로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민간단체의 참여에도 선을 그으려는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여기 동물보호소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에는 크게 관여하거나 그렇지 않는 걸로 보고 있었고 2년 전에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 학대 사례가 불거지며 몸살을 앓았던 순천시. 동물보호단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부실 관리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2층에서 40살 남성과 29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유서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6시 15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주택에서 52살 김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귀가해보니 김 씨가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결과 새벽 2시 30분쯤 김 씨의 집 주변을 오가는 남성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의 진입장벽이 여전했다는 보도 며칠 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기초의회에 여성 정치인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경남 MBC 이종승 기자입니다. 그동안 기초의회는 남성 의원들이 주도하면서 의장단 선출을 두고 볼성사나운 갈등이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김해와 사천, 의령, 창녕군 의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의회의 모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성 의원들이 그냥 계속해서 진행해오는 그 관행 그런 것들에서 조금 탈피해서 아무래도 여성의 섬세하고 또 부드러움과 꼼꼼함으로써 진주시의회는 21명의 시의원 가운데 여성 의원이 43%인 9명이나 당선됐고 사천과 하동군 의회도 여성 의원 비율이 각각 42와 36%였습니다. 도내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 수도 1대부터 4대까지는 극소수에 머물렀지만 여성 의무공천이 시작된 5대부터 늘기 시작해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전체 의원 수의 10%를 넘겼습니다. 여성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이번 선거는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해 여성 의무공천 효과가 극대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성 의원들의 약진으로 여성과 교육, 보육 등 생활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약을 챙겼던 것에서 현실적으로 다 챙기실 거라고 기대하고 미투 운동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권익과 또 권한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더 폭넓게 다양하게 활동할 거라고 믿습니다. 세심한 골목 정치에 대한 갈증을 여성 의원들이 얼마나 채워줄지 지역사회의 기대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7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무한미래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정책 세미나 비용으로 정치자금 7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1980년 당시 외신 기자들의 거점이었던 일본에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5.18 기록관은 학예연구사와 통역관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오는 25일까지 일본에 머물며 해외 언론사의 도쿄 지국과 시민단체 등을 방문해 5.18 당시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조사팀은 또 광주 항쟁으로 읽는 현대 한국의 저자인 마나베 육고 등 일본인 5.18 연구자를 면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면서 낮부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막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내일과 모레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나주와 화순 29도 등 26도에서 30도의 분포로 무덥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책 구매와 공연 관람에 쓴 소비자고요. 올 하반기에 지출한 도서 공연비는 내년 1월 근로소득 연말 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오치공원 내 야외 수영장이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테마파크 아이스월드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 패밀리랜드는 오는 12월 개장을 목표로 아이스돔 형태의 테마파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7월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얼음 조형물과 스케이트장, 푸드코트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설에 있는 청소년 음악회 라스트 모차르트가 내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고전주의 음악의 기반을 마련한 모차르트의 생애와 그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마임 아티스트들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 2018 광주 프렌지 페스티벌 아시아 마임 캠프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자정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 5개국 20여 팀의 마임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고요. 시민과 공연자가 함께 완성하는 퍼레이드도 22일과 23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